네, 아직 뭐 4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아직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뭐 시차 극복을 못하고 뭐 거의 한 새벽 2시 넘으면 눈 떠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차트도 보고 뭐 가끔 영화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WTI 원유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북미 쪽에서 서부 텍사스유 WTI 현물가 차트 보고 있습니다. 현물가 차트 원대봉으로 보면은 이게 크게 오른 지점이 8월 25일하고 그리고 정확히 날짜를 보죠. 이렇게 10월 8일이죠. 10월 8일. 10월 8일 날. 이때가 가장 고점입니다. 이때가 79불 초반을 찍었으니까요. 79불 초반 찍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최근만 보면, 최근 2달만 보면은 요때 말이 많았죠. 특히 요때 특히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중동 한창 긴장감 올라가고 있을 때 200불 간다 뭐 하여튼 그때 기사 찾아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 기사 그런 거 뜨면은 또 마음이 혹해서 뇌동매매, 충동매매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200불 간다더라, 뭐 최소 뭐 100불 땐 넘어간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특히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있죠. 앞장서서 이제 언론 동원해서 얼마 간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나오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내려갈 때가 됐겠구나 생각해서 숏을 많이 진행을 하죠. 서부 텍사스유는 요 10월 달하고 11월 달, 뭐 9월 말부터 저는 숏만 진행을 주로 했습니다. 거의 10번 매매하면 9번은 숏으로, 뭐 가끔 단타로 뭐 롱도 했지만은, 지금 이제 11월 중순 돼서 이제 올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69불 이제 40대까지 왔죠. 원대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특히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 많이 올라갈 때 결국은 79불 초반 찍고 현물가 기준으로요. 선물가로 쳐도 뭐 78불 말이죠. 그러면 결국 78불, 79불 이게 가장 고점입니다.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현재 뭐 계속적으로 뭐 10월 첫째 주 지나고 나서 계속 하방압류 받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반등했지만 그래도 역시 하방 장세가 가장 추세가 지금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동의 긴장이 가장 고조됐을 때 요때죠. 요때 많은 분들이 롱으로 대처를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주변에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최소한도 요 70불 초반대에서 롱 들어갔다 그러면 막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다 오르고 나서 이렇게 저항 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뚫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을 경우는 참 문제죠. 그런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 그분이 뭐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사실 뭐 개인 투자가니까 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분이 뭐 이런 기사 같은 거를 여러 번 보고 나서 머리가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이거 뭐 전쟁만 터지면 뭐 100불이 뭐 그냥 넘어간다. 뭐 전쟁이 터진면이 아니라 전쟁이 터졌죠 사실. 전면전이냐 아니냐 혹은 여러 나라가 이제 전쟁에 돌입해서 세계 대전으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동 자체의 긴장감이 이스라엘하고 이란과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뛴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중동 쪽의 전쟁 이슈가 나면은 원유가 먼저 들쑥들쑥하지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달러가 같이 또 오르죠. 보통은 US 달러가 올라가면은 원유가 떨어지고 US 달러가 내려가면은 원유가 또 올라가는 그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전쟁 때는 동시에 다 오르죠. 원유도 오르고 미달러도 오르고 왜냐하면 위험 자산을 회피하면서 안전 자산으로 모여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긴장감이 완화되면은 US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원유도 같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US 달러 강세 나타나고 있으면서 원유가 떨어지는 시점이 도달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유하고 US 달러는 반대로 원래는 움직입니다. 평상시에는. US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원유는 떨어진다. 지금 현재 시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적으로 US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원유가 약세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WTI가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죠. 지금 이제 WTI 뭐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죠. 최소한도 지난 저점 구간 뭐 예를 들면 10월 말에 뭐 67불 초반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많이 내려갔을 때 67불 06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67불 혹은 뭐 밑에 저항 내려오니까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밑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이 지지 라인이 68불 20대인데 현물가 기준으로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도 숏 하나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지지 저항점 활용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번엔 조금 이제 길게 좀 끌고 있는데요. 72불 말에서 들어간 거니까 지금 거의 뭐 300틱 이상 지금 끌고는 있습니다. 원유하고 천연가스 비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원유를 오래 하신 분들은 천연가스를 뭐 가끔가다 하시고, 저도 사실 원유를 먼저 손을 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가스 가끔가다 들어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천연가스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유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 같은 경우 오르고 있죠. 한번 살펴보죠. 네, 이렇게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커플링이 되지 않고 디커플링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최근에 물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들어서는데, 어쨌거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전의 정부하고는 틀린 또 정책을 펼치겠죠. 특히 에너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간단히 말하면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결국은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를 뭐 수출을 많이 하겠죠. 비싸게 팔아야 되겠고, 수출에서는. 하지만 내수에서는 비싸면 안 되죠. 내수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서부 텍사스유가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지지를 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수출도 하고 내수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싸다는 표현보다는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WTI에 있어서는 미국이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솔린 값이죠. 가솔린 값으로 뭐 지금 경기가 어떻다, 뭐 물가가 비싸다, 싸다 이걸 또 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따지는 것이 이제 고기값, 우유값 같은 실제 우리가 먹는 거, 먹거리 문제지만은, 일단은 미국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왜냐면 자동차가 없으면 어딜 가지를 못하니까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동차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큰 도시 가도. 뭐 지방은 더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리터당 뭐 혹은 갤런당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WTI가 가격이 60불대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분들은 이제 50불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불 초반까지 생각을 하는데, 원위크로 보죠. 일주봉으로. 네, 특히 일주봉으로 봤을 때 가장 저점인 구간, 이때가 이제 9월, 네, 정확한 날짜가 9월 12일인가요? 하여튼, 네, 이때, 하여튼 9월 초반에 가장 저점을 떨어졌었죠. 65불 중반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네, 이때 65불 중반까지 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가장 비쌌을 때 비교하면은 뭐 반토막은 아니더라도 뭐 3분의 1 이상 내려온 거니까, 피부적으로도 65불대 전후하면은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60불 초반, 또 많이 올라가면 뭐 60불 말 해가지고 60불대를 어느 정도 뭐올 내년 상반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뭐 어떤 분 말대로 이제 50불대까지도 뭐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뭐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내려간다 생각보다는 중간중간 또 조정장이 일어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또 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중동의 긴장감이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은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죠. 또 이란에서의 움직임, 이란에서의 움직임이 또 이스라엘하고의 또 관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뭐 장담은 못하죠. 다만 예측만 할 뿐이지. 네, 현재 69불 30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현물가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유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천연가스한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물가를 잡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석유값이라고 그랬죠. 가솔린값. 그러면 뭐 천연가스 막 올라도 상관없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천연가스가 원유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그렇게 뭐 올해 들어서 선방을 못했죠. 특히 여름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한 2불 중반대, 2불 중반대, 지금이 이제 2불 중반대죠. 2불 50대 넘어갔지만은 2불 62까지 이제 올라갔네요. 현물가 2불 62까지 올라갔지만 뭐 하여튼 요 정도 2불 중반에서는 뭐 가격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뭐 다시 이제 지난 고점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원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입장에서는 올라가도 좀 마음이 덜 불안하겠죠. 같이 오를 경우가 문제죠. 원유 또 오르고 천연가스 오르면은 물가를 잡을 때 같이 또 한마디로 맞을 수가 있는데, 정책상 이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때. 하지만 천연가스는 올라가고 있어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원유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천연가스로 예를 들면 롱이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 물가 억제를 하는 정책을 쓰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2불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뭐 80불, 90불 이렇게 가는 거랑 천연가스 2불 말 가는 거랑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느낌이 틀리죠. 현재 원유 뭐 60불대 중반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한다면은 천연가스 한 2불 말 정도까지 가서 그 정도에서 이제 고정이 돼도 물가 전체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미국 정부도. 그리고 수출에 유리할 거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 수출을 늘릴 경우에 캐나다하고 미국 쪽이 생산량을 엄청 늘린다면은 뭐 상당히 또 에너지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활용을 많이 하겠죠. 네. 현재 하여튼 2불 60이 천연가스 나타내고 있고요. 현물가입니다. 같은 시간에 WTI 69불 37, 69불 37 나타내고 있습니다.